김성진의 읽어주는 남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진의 읽어주는 남자의 김성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블랙 쇼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작가분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이고, 히가시노 게이고 님의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꽤 많죠. 그런데 제가 이 작가님의 작품을 많이 읽었던 건 아니고 한 권 읽었던 게 있는데, 그게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책이었어요. 처음에는 영화로 봤다가 영화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굉장히 커서 뭔가 애틋한 느낌도 있고 불쌍한 느낌도 있고 약간 연민이 생기는 그런 감정이 느껴져서, 그렇다면 원작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본 바로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 영화에서 약간 캐릭터가 좀 강조되고, 영화 말고 영화에서는 그 캐릭터가 약간 사건을 해결하는 쪽의 캐릭터의 무게가 실렸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소설에서는 그 용의자가 좀 더 캐릭터성이 부여가 되고 동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다른 느낌으로 감상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꽤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아버지가 등장했다. 모이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시작된 기이한 복수국. 35년 베스트셀러의 신화. 히가시노 게이고 최신간. 저는 약간 단타로 이렇게 치는 작가들 말고 꾸준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작가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꾸준히 베스트셀러를 작성을 하는 굉장한 작가죠. 그래서 약간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런 작가의 작품을 단 한 권밖에 읽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반성이 되고,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출간된 바로 이 작품은 어떠한 느낌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까. 그리고 35년을 썼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풍부하게 나온다는 것, 그리고 장르도 보시면 항상 약간 이런 스릴러물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계속해서 쓸까 생각을 하면서 약간 NBA의 마이클 조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생각이 나면 이 붉은 느낌이 또 시카고의 유니폼, 그리고 시카고의 상징이라서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은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나와 있는 다큐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역시 사람은 뭔가 정점을 찍었을 때 내려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상을 누비고 싶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구나 하는 거. 근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게 참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책이라는 분야에서는 은퇴를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또 영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영감이 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그 은퇴 시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히가시노 게이코의 이번 최신작은 어떤 작품인지, 과연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그 느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작품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쇼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 2020년작, 최근이죠.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고 1에서 29. 전 이렇게 약간 나눠져 있는 게 좋아요. 1에서 29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보다가 다시 보고 싶은 책을 딱 펼쳤을 때 아무데나 읽어도 재밌는 감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작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나눠져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은 8번만 한번 읽어볼까? 아니면 뭐 27번만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책을 또 몰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각 번호에 제목까지 적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럼 프롤로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샤크와치 소리가 흐르는 가운데 새까만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졌다. 그 조명 아래 선 남자의 모습을 보고 객석 전체에서 오 하고 탄성이 터져 나왔다. 만일 일본이었다면 다른 반응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 라스베이거스였다. 속옷을 입은 남자는 양쪽 겨드랑이에서 어깨에 걸쳐 빨간 끈을 메고 있었다. 하나로 묶은 긴 머리가 등 한가운데까지 흘러내렸다. 남자가 옆으로 손을 쓱 뻗자 빛 밖으로 나온 손목이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시 남자가 팔을 접는 순간 그 손 안에 있는 물건을 보고 관객들이 헉 하고 숨을 삼켰다. 길이가 좋기 1m는 더 됨직한 일본도였다. 남자가 검신을 좌우로 흔들자 잘 비벼진 검에 요사스러운 광채가 어렸다. 검 끝이 스르륵 아래로 내려왔다. 그 순간 무대 전체에 눈부신 빛이 번쩍였다. 동시에 관객들, 특히 남성들의 표정도 환해졌다. 무대 위에 금발 미녀 셋이 서 있었다. 노출이 있는 화사한 드레스 차림이었다. 남자는 다시 검끝을 위로 올렸다. 그러자 무대 가장자리에서 새까만 복장의 3인조가 나타났다. 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닌자 복장이었다. 복면을 뒤집어 써서 머리부터 얼굴까지 모두 가렸다. 닌자 셋은 저마다 옆구리에 큼지막한 두루마기를 끼고 있었다. 풀을 엮어 만든 옅은 갈색의 양탄자였다. 멍석이라는 이름을 이 중에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미녀들에게 다가간 닌자들은 멍석을 펼쳐 여자들의 몸을 천천히 감싸기 시작했다. 소복의 남자가 서서히 관객들 쪽을 돌아봤다. 팔을 더욱 활짝 벌리더니 남자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모니터에 뜬 이미지를 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워졌다. 고등학생 때 친구와 둘이 찍은 사진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앞에서 찍었던 기억이 난다. 유니폼 차림의 여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했다. 마요와 겐타는 도쿄에 있는 한 호텔의 웨딩숍에 있었다. 결혼식은 2달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은 피로연에 내보낼 슬라이드 쇼에 대해 상의하러 왔다. 예비 부부가 가져온 사진 중에서 선별하고 있는 것이다. 슬라이드 쇼 같은 건 요즘에는 혼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퀄리티를 중시하고 싶었다. 이제 혼전 임신 같은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죠. 글쎄요, 그렇지도 않아요. 역시 남들 눈을 의식하세요. 그래서 드레스를 고를 때 잘 티가 나지 않게 이런저런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요. 역시 그렇구나. 그게 왜 궁금해? 겐타가 의아하듯 미간을 좁혔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요는 약혼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혼전 임신 말이야.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언제 생길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고, 안 그래? 화면에는 고향 친구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다. 앞부분을 읽어보니 예상했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마요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쩌지? 무슨 일인데? 중학교 동창회. 다음 주 일요일인데 나만 참석 여부를 아직 안 알려줬대. 별로 안 내키네 보네. 동창들 안 보고 싶어? 그건 아닌데 왠지 피곤할 것 같아. 동창회니까 아버지도 불렀을 테고. 아, 하긴 동창회에는 의뢰 당시의 은사를 모시고는 하지. 마요는
고개를 끄덕였다. 17장. 저녁은 돈가스 정식을 주문했다. 메뉴 사진을 보다 보니 갑자기 먹고 싶어졌다. 경야의 장례식까지 큰일을 치르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서일까? 돈가스와 양배추를 싹 털어놓고 남은 된장국을 비웠을 즈음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왔다. 카키탄이었다. 전화를 받자 장례 치르시느라 피곤할 텐데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부터 구했다. 에필로그. 원형 테이블에는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다. 마요가 자리에 앉자 타케시는 와인잔을 2개 놓고 레드 와인을 따랐다. 보르도 2000년산이야. 특별히 맛보게 해주지. 그래요? 그렇게 말해도 마요는 가치를 몰랐지만 사양하지 않고 마시기로 했다. 한 모금 마시자 깊은 향이 입안을 채웠다. 타케시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야. 몸을 내밀며 얼굴을 들이댔다. 내키지도 않은 결혼은 깨버려. 네? 순간 입에 머금고 있던 와인을 뱉을 뻔했다. 네, 이렇게 읽도록 하고 뭔가 중요 내용이 지금 나올 뻔한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짧게 읽어봤는데 약간 역시 스릴러는 이게 전체를 다 보지 않으면 느낌이 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의 읽기 방식은 약간 살짝 썸머리 하듯이 읽어서 뭔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식으로 읽고 싶은데, 약간 스릴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중요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전체 그림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읽은 거 가지고는 느낌을 살려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건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이제 가미오는 죽었어.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조용하고 평범한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의 전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마요는 경황 없이 고향으로 향한다. 이름도 관광 명소도 없는 마을에서 아버지는 존경받는 교사였다. 현장 검증 도중 무리를 해치고 나와 괴팍하게 소리치는 남자. 바로 마요의 삼촌 다케시다. 10년간 소식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하필 그는 왜 아버지가 살해당한 다음 날 집에 나타난 걸까? 히가시노 게이코 월드를 한층 확장시킨 엔터테인먼트 스릴러의 정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사실 좋아하는 작품이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이 나는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아름답고 보다 보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런 거는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약간 행복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읽었을 때 좀 동요가 잘 되는 편인데, 약간 좀 어두운 작품을 읽을 때는 동요가 좀 잘 안 돼서 이 읽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저 스스로가 자꾸 밀어내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감정이 제대로 살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작품마다 사람들에게 잘 맞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행복하고 따뜻한 이런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약간 디스토피아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조금 숨을 조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해결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디스토피아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끈적이면서 암울하면서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 딥한 암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읽을 만한 책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살짝 읽을 때 뭔가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궁금한 게 과연 이 작가는 글을 쓸 때 어떤 환경에서 쓸까?
환한 환경에서 쓸까? 아니면 정말 지독히 어두운 환경에서 쓸까?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쓸 때 약간 카페에서 쓰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서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이유가 약간 밝은 걸 전 더 좋아해서 글을 쓸 때도 환하게 싹 비춰놓고 저는 글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는 글을 쓸 때 껌껌한 곳에서 글을 쓸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왜냐면은 그 작품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약간 스릴러를 쓸 때에는 또 그 작가의 성향과 환경이 또 중요하게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다 읽지 않았지만 느껴지는 감정이 크게 없어가지고 뭔가 숙제를 뭘 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약간 그런 숙제를 좀 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스릴러 작품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물론 좀 동화 같은 스타일의 스토리를 좋아하신 분들에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스릴러라는 게 약간 그 일본 작품 중에서 빙과가 있죠. 빙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릴러 형식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학생들이 뭔가 일을 해결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밝은 분위기의 스릴러가 있거든요. 그런 스릴러를 쓰시는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쪽으로 쓰겠죠. 뭔가 재미있으면서 뭔가 밝은 스릴러? 충분히 그런 스릴러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릴러를 쓴다면, 아니면은 히가시노 게이고처럼 약간 좀 어두운 형태로 해서 뭐 살인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건이 일어난 걸로 해서 스릴러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약간 이런 사건이라고 하면은 거의 살인 사건을 또 다루잖아요. 저는 살인 이건 너무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이런 작품은 절대 못 쓸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하지만 또 이런 거에서 또 if잖아요. 만약에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를 가지고 좀 재밌게 좀 다크한 분위기로 쓰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또 새로운 느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저도 항상 뭔가 밝은 것만 좋아하지만 이런 다크한 느낌을 써보는 것도 한번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완전한 자신의 성향을 찾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숙제는 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처럼 약간 하나의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내가 이런 글을 쓸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으리라 보이네요. 그렇다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밝은 걸로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감정이 동요돼야지 뭔가 영감이 떠오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건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